300년 뒤에 우리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라진다는 것도 놀라운데 300년 뒤라고 한다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코앞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요? 미래 인구변화 정책위원장 김용현 씨와 옥스퍼드 대학 교수이자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은 입을 모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세계 최초이자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죠? 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으며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소멸될 위기에 처한 걸까요? 바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 때문입니다. 매번 심각하다, 최악의 기록을 갱신했다라고 말하지만 피부로 썩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저출산 문제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나라들이 한 번씩은 겪는 문제입니다. 유럽 선진국들과 이웃나라 일본을 예로 들 수 있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는 조금 케이스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고령자의 비율이 유례없는 속도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유럽의 선진국들이 100년에 걸쳐 서서히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면 우리나라는 단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접어든 겁니다.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인 거죠. 당장의 우리나라 대학교 정말 많죠? 머지않아 그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 여파로 교수님들을 비롯한 관련 교직원들의 실직도 동시에 이루어지겠죠. 대학교에 입학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학생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자치단체들도 대부분 사라진다고 하니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긴 걸까요?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들도 짐작하셨겠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이 하나를 키우고 독립시키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약 2억에서 3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사교육비를 제외한 액수인데 여기에 사교육비까지 합산시킨다면 정말 많은 금액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 사교육은 안 시킬 수가 없는 거의 필수적 요소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매 정부마다 내놓는 사교육 대책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면 내 자식은 경쟁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책 사서 혼자 공부하고 서울대 간다라는 진부한 말이 있죠. 요즘은 현실성이 거의 없는,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되고 말았거든요. 과도하게 상향 평준화된 교육 수준을 아이 혼자서 공부해서는 따라가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누가 더 양질의 사교육을 많이 시키느냐가 관건인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주거 문제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20대 직장인이 서울의 한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얼마나 일을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고 약 15년을 저축하고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가 된 거죠. 인간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 필수 요소인 의식주에서 주가 없다면, 집 없이 불안한 생활을 한다면 역시 아이를 낳지 않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집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게 된다면 금전적인 문제가 정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이렇다 보니 맞벌이가 아니면 이 금액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육아 문제, 여성의 사회 진출, 남녀의 역할 문제들이 파생된 거죠. 사회의 구조가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황금기를 지냈던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들과의 월급을 비교해보면 지금의 2030 세대의 주머니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평균 소득 수준이 월등히 올랐는데도 말이죠.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죠. 오죽했으면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가 2030 세대다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현재 20대와 30대가 아이를 낳길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하나 챙기기도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이겠죠. 탄생의 축복보다는 속된 말로 좌판 튕기기가 현실이 돼버린 셈이죠. 자, 그렇다면 다른 선진국들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독일의 사례를 보면 아동수당, 자녀 양육수당, 세금 면제, 자녀 양육교직, 교육비, 그리고 주부연금을 지급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과도하게 많이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다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 듣기 딱 좋은 정책이겠죠. 여러분, 경제성장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인구수입니다.
엄밀히 말해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출산율이죠. 국가의 핵심 경제 동력입니다. 세금 낭비, 퍼주기라기보단 미래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미루고 미루다 보면 머지않을 미래엔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여야, 진보, 보수의 이념적 갈등 대립을 뛰어넘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봐야 할 가장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요? 자, 여기까지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댓글란에 의견을 교환해보세요.